자, 중개 실무 쪽으로 왔습니다. 우리 법령 쪽에서 한 30개 정도 시험 문제 나올 정도니까 아주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자, 거래신고까지 해서 28개에서 30개 채워서 정말 여기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대신에 우리 실무 쪽은 실제 업무 보는 것을 실무라고 하는데 여기는 30%. 그러니까 10개에서 좀 많이 나왔을 때 11개나 12개까지 12개도 거의 내본 적은 없는데 거의 10개 정도 선에서 실무가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법령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니까요. 법령을 꼼꼼하게 거기는 암기할 게 정말 많습니다. 앞글자 많이 또 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했을 때 넉넉하게 80점, 90점 받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상당히 고전은 면치 못하십니다. 개인 또 법령에서 70 그러면 합격이 정말 어렵습니다. 공법에서 채우실 겁니까? 공시법에서 채우실 겁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나중에 버텨줘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실무 쪽에 보실까요? 실무 내용들은 거의 시험 문제가 안 나올 정도니까요. 자, 1장. 자, 중개 실무 쪽에 중개계약서 전속이 됐건 일반이 됐건 거의 시험 문제감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계약의 특징은 성격은 예전에는 좀 물었었고요. 지금 최근에는 아예 시험 문제를 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하나 정도 예상을 거의 안 나올 확률이 좀 크지만 예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실무라는 내용 자체는 뭐 시험 문제 안 물어보지만요. 자, 먼저 실무는 실제 업무를 보는 것. 법령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 업무를 보는 것을 실무, 나중에 자격증 취득해서 그 업무를 하시는 것을 실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무, 자, 내용이 이제 뭐 적게 봤을 때, 넓게 봤을 때, 자,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시험 문제감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 체결하고 나서, 자,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중개계약 체결하고 나서 거래계약까지 체결되는 그런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거기를 중개 실무. 자, 먼저 중개 의뢰 접수가 가장 먼저 첫 번째 바로 중개 실무가 될 겁니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거기서부터 이제 실무는 출발하게 될 겁니다. 확인 설명해야 되니까 물건도 찾고, 그리고 사실관계, 권리관계 다 조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도매수인 잘 설득해서 매매계약서 씁시다. 그 과정까지가 바로 중개실무에 해당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개법령하고는 전혀 다르니까요. 의미가 꼭 다르다. 그리고 넓다, 좁다 이런 의미는 크게 뭐 시험 문제감은 아니니까요.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도 법령하고 중개실무는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지, 뭐 법령은 법에 정해진 의무사항이고, 실무는 실제 업무를 보는 사항이고 내용이 아예 다르고 정적과 동적으로 아예 좀 다릅니다. 자, 기억만 간단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절 쪽에서 이제 중개 활동에서도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었고요. 자, 그 중개 활동의 절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떻게 진행될까요? 순서가 맞는 것은 시험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조금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대상물을 가장 먼저 접수받는 게 그게 첫 번째죠. 매도인 왔습니다. 매수인 왔습니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거기서 이제 중개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개 활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예전에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중개 활동의 출발점은 뭐가 될까요? 조사 분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뢰 접수받는 것. 거기서부터가 출발이 돼요. 물건 없으면 무슨 중개 하시려고 얘기입니다. 아니면 팔아달라, 사달라. 그런 접수가 없으면 중개를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옛날에는 시험 문제 냈었다.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됩니다. 계획 수립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조사 분석이 먼저일까요?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되겠죠. 왜요? 조사 분석 먼저 나가시면요. 나중에 잘못해서 또 나가십니다. 시행착오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계획부터 수립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가서 뭐 볼 것들, 아니면 또 확인을 해야 될 것들, 다 조목조목 계획 수립하고 나서 나중에 나가십니다. 두 번째 때문에 시험 문제를 냈었다. 조사 분석이 먼저가 계획이 먼저가입니다. 계획이 먼저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계획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이제 두 번째 순서가 두 번째였었다는 거 화살표로 연결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계획 수립했으면 나가셔야죠. 중개사물 조사나 확인을 설명을 하셔야 되니까. 확인하는 단계가 바로 여기는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판매 활동 하셔야 되겠죠. 그 아래쪽에 복잡한 거는 많이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중개 활동 그리고 판매 활동, 그 매도인과 매수인을 설득하는 단계. 그래야 이제 금액도 맞출 수가 있고요.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판매 활동을 중개 활동을 잘 하시면 저기입니다. 그 후에 이제 합의를 보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거래계약 체결.
그럼 이제 거래계약서 써주시고 중개보수하고 여기까지가 완전히 끝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행 부분은 물권행위가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권리가 넘어가는 부분. 자, 거기는 엄격하게 봤을 때는 실무는 아니다입니다. 그냥 순서적으로 6번째 이행 부분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순서가 맞는 것은 물어볼 경우도 있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 망을 통한 공동 중개 앞에서도 많이 봤었고요. 망을 통해서 우리가 망에다가 물건을 올려놓으니까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지역에 개업 공인주사 8만이 약간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망을 보고 같이 합시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공동 중개. 자, 먼저 큰 제목의 내용들만 간단하게 점검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뭐 기능도 시험 문제감이 되지는 않을 거니까요. 참고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정보망을 앞쪽에서 뭐 지정 요건이나 운영 규정 그리고 설치 이런 쪽으로 이제 점검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한 문제 단독으로는 거의 내지는 않고요. 하다 망을 통하면 같이 중개를 할 수가 있다. 망을 보고 자,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 효과가 이제 매도 매수인 망을 통해서 빨라질 거니까 매도 매수인에게도 좋고 우리 개업 공인주사도 물건을 못 찾았는데 망을 통해서 부산에 계신 분이 서울 물건도 보니까 그래서 같이 합시다 연락해서 서울에 있는 개업 공인주사국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이 망이 좋습니다. 자, 그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 쪽에 이제 중개계약의 수집은 먼저 리스팅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수집 방법. 자, 먼저 직접이 있을 거고 간접이 있을 거고 여기도 크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개론 쪽에서 이제 많이 볼 겁니다. 협의는 매도인과 매수인 쪽에서만 보는 게 협의. 그리고 이제 넓게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까지 보는 게 바로 넓은 의미. 정말 개론 문제에 해당할 정도니까요.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직접적인 수집 방법과 간접적인 수집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중개계약은 많이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 정말 합격을 거의 100점을 하셨습니다. 수석해봐야 뭐합니까? 중개계약을 찾는 방법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기입니다. 먼저 직접은 내 손으로 내 눈으로 직접적으로 찾는 방법을 직접. 그 다음 간접은 제3자의 소개를 통한 방법이 간접. 약간 다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개업식이나 피로연이나 각종 사교 활동을 통해서 뭐 친하니까 나중에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겁니다. 제3자를 통하지 않았다. 그입니다. 자, 두 번째 관훈상제 참여를 하거나 묘자리라도 부탁을 하죠. 그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변동정보, 기업이 확장하게 되면 땅, 건축물 부탁할 겁니다. 그럼 내가 직접적으로 찾아냈잖아요. 그입니다. 세 번째, 홈페이지를 관리하거나 신문 등의 광고 등을 내거나 내 손으로 냈으니까 여기도 직접. 그 다음에 나대지, 빈 집이나 빈 터를 가서 개발하십시오. 아니면 팔아드릴까요? 자, 그런 방법도 직접적인 수집 방법. 자, 문장 보면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중개 의뢰는 관리를 좀 잘하면 그 사람이 고맙다고 또 나중에 중개를 우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관련 업자를 방문해서 나중에 좋은 정보를 얻으면 얼마든지 자,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거래계약까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은 제3자를 통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직접 관찰법은 신문에 내놓은 거 매도 매수인이 내놨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해줄게요. 여기는 관찰, 그러니까 직접에다 신경 쓸 게 아니라 관찰에다가 신경 써놓으세요. 여기는 신문을 봤으니까 제3자를 통해서 중개계약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비조개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 협력자, 우리 개업공사하고 좀 관련되신 분, 그분들을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소개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여기도 제3자입니다. 그리고 연쇄소개법, A 때문에 B, C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제3자를 통했잖아요. 자, 그입니다. 지방에 이제 유력자, 나를 이용해서 이제 얼마든지 중개계약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발이 넓은 사람, 그 사람 알고 있으면은 그 집에 누구 집에 그냥 숟가락이 몇 개 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소개시켜 주겠죠입니다. 그리고 단체를 개척을 하는 방법, 자, 이런 게 이제 간접적인 수집 방법 교훈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계약은 이제 많이 또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여긴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중개계약의 성격은 뭐가 될까요? 자, 중개계약은 예전에는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물어봤으니까요. 요건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실문 쪽에서 첫 번째로 조금 주의하실 게 지금 이제 시험 문제를 많이는 안 내고 있지만요. 자, 중개계약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성질을 아니면 또 특징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약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수를 받으니까 유상일까요? 무상일까요? 중개계약은 뭐가 되겠습니까? 중개계약은 당연히 보수를 받으니까 유상이죠. 입니다. 중개보수, 상인의 보수라고 했습니다. 보수 약정을 했거나 안 했거나 무조건 보수를 받는다. 그럼 엉뚱한 소리가 중개계약을 무상이다. 그런 소리는 X다. 입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유상입니다. 기하셔야 됩니다. 중개계약은 편물일까요? 쌍물일까요? 편물은 아니죠. 한쪽 편에만 의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대가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약간 특수하다고 했지만 우리도 의무는 있다는 겁니다. 관리 잘해라. 그 소리입니다. 결국 이제 중개계약은 쌍무계약이라는 쌍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계약은 편무다. 우리 매도 매수만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편무는 아니고 우리 개업공사도 관리 잘 해야 되는 선관 주의 의무 같은 의무가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신의성실도 있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쌍무고요. 그리고 중개계약은 요식일까요? 불요식일까? 당연히 뭐 불요식이죠. 특별한 방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요식 계약이지. 여기도 요식 계약이다. 그러면 X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식. 요식은 이제 국가가 엄청 좋아합니다. 서식은. 그 서식이 없으면 무효. 자, 그런 것들은 건축 허가 같은 것들이나 그거죠. 등록 신청에도 그러긴 해두고입니다. 여기는 그냥 불요식 계약입니다. 불요식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락만 하면 성립할까요? 아니면 반드시 무슨 돈 같은 게 필요할까요? 자, 무슨 계약입니까? 낙성일까요? 요물일까요입니다. 허락만 하면 성립한다는 무슨 계약입니까? 이거 낙성 계약입니다. 낙성 계약이지 허락만 하면 성립합니다. 엉뚱한 소리는 요물계약, 돈 밝기는 발제각 계약은 현상 광고나 그렇습니다. 요물계약은 아니다. 라고 이런 것도 조금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낙성계약, 그리고 철저하게 정말 하늘 두 쪽 나도 민사중개계약입니다. 민사 중개계약이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중개계약이지. 상인과 상인 사이 계약은 철저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개계약을 상사계약이다. 이건 X라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아예 없다. 기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이제 우리 중개계약은 여기가 헷갈릴 건데요. 계속적인 계약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계약일까요? 아니면 여기는 계속적입니다. 계속적인 계약이지. 여길 또 일시적인 계약이다. 그 소리는 맞지 않아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계속적인 계약. 여기는 일시적 계약 X계입니다. 우리 매매처럼 교환처럼 일시적이다. 일시적인 계약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중개계약을 강제할까요? 아니면 강제하지 않을까요? 강제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임의적이지. 뭐 전속 그냥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안 할래요. 임의적인 계약이지. 강제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자, 중개계약을 강제한다. 강제적인 계약은 그건 아니다. 입니다. 자, 국가도 이래라 저래라 전혀 여기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뭐 전형이냐 비전형인가 이런 것들은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민법전에 형태를 두고 있자니까 비전형. 자, 대신에 이제 전형계약 그러면 그거는 X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으시고 이제 위임에 또 가장 가까우니까요. 도급이나 아니면 또 현상관과는 관련이 없다 주셔야 됩니다. 자, 특히 중요한 것만 잘 기억하시고 특히 이제 이렇게 유상. 이제 일본 보고 있습니다. 유상이나 쌍무지, 무상이나 편무는 아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락만 하면 성립한다는 낙성, 그리고 불요식 특별한 방식은 없다. 그리고 중간 아래쪽에 있는 내용까지는 자세히 볼 거는 없고요. 민법전에 형태를 안 두고 있습니다. 14가지 전형계약은 아니다. 중개계약은. 그리고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다는 겁니다. 혼합계약. 그리고 위임과 가장 유사하다. 옛날에는 도급하고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서로 친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리 잘해라. 잘못하면 책임 물을 거야. 그 소리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사지. 정말 철저하게 민사지 강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임의적인 계약이지 무슨 계약이다. 강제적인 계약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계속적인 계약.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인 계약이다. 우리도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지나야 나중에 중개계약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확인조사 해야 되겠죠. 시장조사도 해야 되겠죠. 매도 매수인도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 날이 좀 걸릴 거라는 겁니다. 당장 계약이 체결된 것 같아도 일시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매매나 교환이 아니라 임대차에 가장 유사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중개계약의 종류는 시험 문제감으로 가끔씩은 내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뭐 전속이나 그리고 일반을 간단하게 봤으니까요. 여기는 성격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일반 중개계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그런 형태가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이 지문 하나 갖고도 시험 문제를 많이 냈습니다. 일반 가장 많이 행해진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 중개계약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그리고 여러 개업 공사한테 맡겨놓고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를 성립시킨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는 겁니다. 다른 분은 보수가 전혀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에 나와있죠.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건 전속도 아니고 독점도 아니고 공동도 아니고 뭐라고요? 일반 중개계약.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이 집 저 집의 막단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뭐가 많겠습니까? 분쟁이 심하겠죠. 이 집 저 집 맡겨놓으니까 내가 먼저 거래했다. 결국에는 문제가 되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진국에서는 소송의 초대장이라고 이렇게 비디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맞기는 맞을 거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문제는 돼요. 근데 전속은 한 집에다 맡겨주니까요. 그 집에다 맡겨주니까 착수 바로 들어가죠. 공개하니까 정신 또 번쩍 들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빠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발 좀 선진국처럼 뭘로 갑시다. 일반 그만하고 전속으로 갑시다. 취지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단점이 좀 많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전속 중개계약은 전적으로 한 집에다 맡겨주는 거. 자, 그러면서 한 집에다 맡겨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등록 취소까지 갈 수 있다는 공개 안 했을 때, 비공개 요청에 불응했을 때 문제가 커지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최소한은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돼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독점 중개계약은 거의 시험 문제값은 아니지만요. 우리 법에는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독점을 더 권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점은 한 집에다 맡겨주는 것 똑같은데 전속처럼. 여기는 독점성이 정말 강합니다. 만약에 매도인, 매수인 쪽에서 계약을 체결해도 보수를 어떻습니까? 보수를 100%를 다 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속에서는 상대방을 직접 찾아내면 선진국은 한 푼 아예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잘해봐야 50% 안에서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독점에서는 매도 매수인 직접 찾아도 100%를 다 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예 독점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점과 전속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가장 유리한 게 전속일까요? 독점일까요? 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독점이죠. 입니다. 누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도 매수인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도 보수를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독점. 그러면 매도 매수인한테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그거는 또 전속 이것저것입니다. 빠르기도 하고 내가 찾으면 보수를 안 줘도 되고 우리나라는 50%만 주면 되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속이 매도 매수인한테는 좋을 겁니다. 그게입니다. 자, 우리 독점도 이제 자세는 안 내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순가 중개 계약입니다. 자, 순가 중개 계약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통장에다가 얼마만 넣어라.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자, 그 소리가 이제 순가 중개 계약입니다. 자, 건물 10억짜리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억만 통장에다가 넣어줘. 나머지는 알아서 해. 11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1억이 결국에는 10억만 넣어주면 되니까요. 1억이 중개 보수가 돼요. 자, 10억이라고 하면 900밖에 안 되는데 자그마치 한 10배 넘어가는 1억이 중개 보수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순가 중개 계약 약정은 다 위법 아니고요. 금증이 아닙니다. 왜 아직 안 받았으니까. 대신에 순가 중개 계약을 체결해서 초과해서 받았다. 그런 문장이 나오게 되면 거기는 위법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지문을 잘 봐야 돼요. 순가 중개 계약 체결 아무 문제 없는데 아직 안 받았으니까 위법이다. 금쟁이다. X. 대신에 순가 중개계약 체결해서 초과해서 받았다. 그런 문장 나오게 되면 거기 위법이 되고 금쟁이가 된다는 겁니다. 학교 가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공동중개계약. 2명 이상이 같이 하는 게 공동중개계약. 빠르겠죠. 가장 더 빠르겠죠. 아까 전속보다 더 빠를 수는 있겠죠. 같이 하니까. 공동중개가 효율성 그리고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좋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망에 공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동중개계약이 되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전속중개계약 같이 합시다. 그래서 망에다 내놓아서 결국에는 공동중개가 같이 성행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공동중개계약도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2번처럼 조직화.
그리고 능률화를 위해서는 가장 뭐가 좋냐? 그건 전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공동 중개 계약이겠죠. 같이 하면 백지장도 맞들면 더 낫겠죠. 자, 그 소리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중개 계약이 종료인데요. 자, 언제 중개 계약 끝날까요? 중개 계약 종료 사유가 아닌 것은 시험 문제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중개가 완전히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 목적 달성했잖아요. 그럼 중개 계약도 끝. 보수받고 더 이상은 끝나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자, 가로 2번은 이제 중개계약 언제든지 해제, 그리고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소급표를 가도 문제는 없겠죠. 뭐 청산할 문제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해지가 원래는 맞기는 맞는데 아까 계속적이었으니까 해제를 써도 괜찮기는 해요.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쪽에서 계약금 받기 전에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럼 우리도 중개계약은 끝이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첫 번째는 명시적 해제는 아예 안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 끝이겠죠. 뭐 집값 뛰니까 못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입니다. 자, 대신 이제 묵시적 해제는 뭐라고 합니까? 옆집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하고 끝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잘하시는 분은 사무소 밖에 나와서 그다음에 옆집 못 가게 계속 뒤통수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게 잘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묵시적 해지가 아니라 계속 째려보고 있으니까 집으로 가죠. 물론 이제 그 다음날 와갖고 옆집 갈 수는 있겠지만 게입니다. 이런 식으로 명시적 말고 묵시적인 해지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신하고 끝이야. 옆집으로 갈 거야. 일반은 얼마든지 옆집으로 갈 수 있잖아요. 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중개 계약 기간은 얼마였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하면 3개월이었습니다. 그 3개월 지나게 되면 거기는 중개 계약 기간도 끝이니까. 마찬가지로 중개계약도 끝이 나요. 게입니다. 3개월 후에는 다시 얘기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계약을 더 체결해도 되겠죠. 게입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건물은 땅은 이제 불타서 없어지지 않을 건데 건물은 불타서 없어질 수가 있어요. 물건이 멸실하게 되면 없어지기도 하죠. 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하거나 우리 보통 재산권은 아들한테 부인한테 상속이 될 겁니다.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또 파산 선고를 당하거나 등록 취소를 당하거나 그럼 없어지겠죠. 게입니다. 당연할 거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중개계약을 서면화 잘 안 할 건데 우리나라 성질이 급해서 그입니다. 서면화하게 되면 어떤 장점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가끔씩은 시험 문제에 물어볼 때가 있고 최근에 아예 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분쟁을 모두 하겠습니까? 예방도 할 거고요. 만약 분쟁 발생했을 때 해결할 때도 신속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서면은 들이대면 꼼짝을 못 하니까 자꾸 이제 설식화 안 하니까 듣고도 못 들었네. 그리고 하고도 안 했네 그럴 겁니다. 청문회는 많이 봤어. 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스스로 알아서 통제가 되겠죠. 여기다 타주 그러면 안 됩니다. 자주 통제의 기능. 소식을 하다 보니까 국가한테 굳이 도와주세요. 소송 제기해서 판사님한테 결정 내주세요. 자, 그런 소리는 많이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자주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시고 위에다가는 타주 X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투기도 예방할 수가 있겠죠. 거기는 조금 연결이 안 되실 겁니다. 서식을 써놓으면 우리 매도 매수인 쪽에서 서식부터 봅시다. 그럼 우리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괜히 2억이 나온 건 2억 1,000엔 나왔다. 그 소리를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금액을 속이지 못하니까 투기도 예방됐잖아요. 맞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렇게 해서 거래시장, 유통시장이니까요. 거래시장이 뭐 정비도 되고 그리고 근대화, 현대화되는 기능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주지 타주가 아니다. 자, 그런 쪽만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사항, 뭐 중개계약의 체결이나 그 아래쪽에 서식 작성상의 유의점. 자, 이런 것들은 뭐 시험 문제 가면 거의 다루질 않지만 참고만 간단하게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절 쪽에서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방법. 자, 서식은 약간 주의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일반 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 4개. 자,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 감으로 자꾸 나왔었고요. 대신에 서식은 많이 안 나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일반 중개계약서 안 써줘도 되는데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 앞쪽에 제일 위쪽에 보시면요. 매매나 자, 임대차는 많이 계약을 하니까요. 체크하기 편하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매도인이 오면은 앞쪽에 그 가로에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뒤쪽에다 해놓으시면 이제 잘못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매수는 앞쪽에. 그다음 이제 임대인이 오게 되면 그 임대 바로 앞쪽에 있는 그 박스에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 만약에 매매 임대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가로에다가 쓰세요. 그럼 전세나 교환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다가 쓰시라는 겁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그 밖에 계약 그 앞에 있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지. 나중에 전속중개계약서는 잘못 써놓으면 그 갈매기 모양 체크 하나 안 했다고 나중에 문제를 삼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는 안 써줘도 되니까 제재가 없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계약 앞에다가 갈매기 모양 체크하시고 전세라고 쓰셔야 돼요. 꼭 기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당구장 표시 아래 보실까요? 먼저 중개 의뢰를 뭐라고요? 갑이라고 하고. 자, 우리가 이제 갑한테 나중에 서름을 좀 받을 겁니다. 자, 중개는 갑이었습니다. 갑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는 을이라고 했습니다. 남은 첫 번째 1번의 을. 그러면 개업 공인주사의 의무사항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의무사항. 근데 여기다가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런 소리는 안 할 겁니다. 의무는 서로 없으니까. 자, 먼저 을은 개업 공인증가서는 여기에 중개사물의 거래가 뭐하게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뭐라고 했습니까? 성실히 노력을 하여야 한다. 노력 안 해도 어쩔 수는 없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 소리는 안 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갑의 권리 의무사항이 나왔죠. 갑이면 중개 의뢰인 쪽 정말 횡포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갑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누구한테 다른 여기는 다른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나 마실까요? 전속 중개 계약에서는 다른 집을 가면은 거기는 위약금을 얻어맞습니다. 여기는 다른 집을 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딴 집을 가라고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집에 가도 묻지 말아라. 그 소리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갑은 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을이 만약에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자료 달라고 할 겁니다.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협조에 대해서 이행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뒤에 보셔야 됩니다. 이행하는데 협조를 하여야 한다. 협조 안 해도 책임 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의무사항이라고 표현은 안 했어요. 서로서로 의무는 없다. 그 소리입니다. 세 번째가 유효기간 나오죠. 근데 먼저 당구장 표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유효기간 얼마입니까? 3개월. 아까 이제 3개월 넘어가게 되면 계약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3개월보다 짧거나 길면 위에다가 직접 쓰라는 겁니다.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개보수가 가장 분쟁이 심하니까요. 중개보수 퍼센트는 얼마가? 0.6인가 0.5인가 계입니다. 그 옆에 금액까지도 쓰라는 겁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안 써줘도 되지만 전속에서 안 쓰게 되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을이면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로 1번에 보시니까 중개보수나 실비를 과다하게 수령했을 때 여기는 전액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차액입니다. 그러면 300 받을 거 500을 받았습니다. 300은 받고 200만 토해내면 된다는 겁니다. 전액 그러질 않았습니다. 차액 정도 동그라미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을 소리했을 때 피해액을 배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는 당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도 꼭 주의하시가요. 먼저 이 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반대 해석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합의를 해도 별도로 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도로 정할 수가 없어요. 꼭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서 이제 계약서 몇 통 작성입니까? 2통. 3통이 아닙니다. 머리가 좀 아프다는 2통. 매도인 하나,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하나. 확인 설명서는 3통. 거리계약서도 3통인데 여기는 2통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만 2통이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계약자가 이렇게 딱 2명이잖아요. 매도인 하나 왔을 거고, 매도인 있으면 동시에 오지 않으니까 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왔거나,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당사자니까 계약서 몇 통이라고요? 그러니까 2통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떼놨었고요. 뭐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이 있었으니까 봐주시고요. 그리고 뒤쪽에 2번에 보시면 뒤쪽의 기재사항 여기는 꼭 주의하실까요? 먼저 위쪽에는 매도인 왔을 때는 위쪽만, 그리고 아래쪽은 매수인 왔을 때 아래쪽만 기재를 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위쪽과 아래쪽이 나눠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전용에서는요, 물건을 가지고 왔죠. 물건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성명이나 주소 같은 거 쓰라는 겁니다. 먼저 소유자나 등기 명의인,
자, 두 번째 물건 가지고 왔죠. 그러면 그 물건의 표시인데 토지나 건축물의 소재 면적 같은 것을 거기다가 표시하시라는 겁니다. 자, 중개상물의 표시. 건축물, 토지. 네, 주의하실게. 토지 아래쪽에 은행용자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시가. 은행용자 매수인 쪽 같은데 여기는 매도인 쪽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토지나 건축물의 거의 대부분은 대출을 받아요. 누가 받았겠어요? 매도인 쪽에서 받았겠쪽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전용이지 취득용이지가 않아요.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법 나오죠. 권리관계 나올 거고 권리관계 지상권, 지역권 막 복잡하게 설정을 이전 쪽에 쓸 거고 그다음에 공법 토지거래가 구형돼 있는 토지인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농지인지 그래서 이용제한이나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들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 쪽에서 기재하지 매수인 쪽에서 기재하지 않아요. 그다음 이제 중개를 부탁한 금액입니다. 여기도 중개 의뢰 금액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희망이 아닙니다. 그 밖에 이제 사항들 자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거 외에 이제 취득용 쪽에 한번 와보실까요? 자 취득용에서는 우리 매수인은 뭔가 바라고죠. 바라고니까 줄기차게 희망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기하셔야 됩니다. 먼저 물건도 희망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가격도 희망, 그리고 지역도 희망, 그리고 이제 조건까지도 희망, 다 희망 바라고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 보십시오. 은행융자도 희망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중개 의뢰 금액도, 우리 매수인도 의뢰 금액이 있을 건데 거기는 매도인 쪽이지. 여기는 매수인 쪽은 아니라는 겁니다. 꼭 줄였어요. 철저하게 매수인은 희망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물론 이제 앞쪽은 공통일 거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 옆에도 이제 다시 한번 뒤쪽을 다시 한번 풀어놓은 거니까요.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전속중개계약서의 작성 방법도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 앞쪽만 조금 다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기도 을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해보실까요? 을은 갑에게 거래계약 체결 후 2주일마다 꼭 잊어먹을 때마다 한 번 정도 업무 처리 상황을 통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2주일마다 하는 업무 처리 상황 통보가 먼저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공개하십시오. 7일 만에 공개하십시오. 여기는 또는 중요하다고 했을 겁니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을은 우리 개업공사는 7일 이내에 적극 들어가 보실까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글입니다. 둘 중에서 하나.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안 하면 등록 취소 떨어지고요. 그리고 공개 내용은 지체 없이 누구한테 갑한테 그러면 매도 매수인한테 그 내용을 문서로서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공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만 나왔죠. 비공개를 요청했을 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근데 여기는 꼭 주의하시게 공개를 해서도 옆에다가 공개 그리고 비공개 요청했으면 비공개라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비공개는 쓰실 겁니다. 근데 공개에도 거기다 꼭 쓰시라는 겁니다. 안 쓰면은 이거 하나 때문에 또 업무정지 당하세요.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인 설명 정말 성실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도 여기는 의무가 있습니다. 딴 집에 가기만 해봐. 그리고 소개시켜준 상대방과 거래하기만 해봐. 대신에 스스로는 반토막만 줘도 괜찮다. 소요비용만 줘도 괜찮다. 자, 그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갑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갑은 그가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한테 위약금으로 1번, 2번 이제 위약금입니다. 100%입니다. 그리고 다만 3호의 경우에는 여기 나오죠. 5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우리면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을 쓴 비용을 입니다. 지불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실까요? 자, 을 외의 다른 하다 왜 다른 딴 집에 가서 거기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딴 집에 못 가잖아요. 딴 집에 가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위약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딴 집 가라는 겁니다. 대신에 거래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가만히 계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을의 소개예, 그 소개가 원인됐다 그럽니다. 결과적으로 거래가 됐다. 그럼 누구 소개 때문에 거래가 되냐?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보수를 전부 받쪽입니다. 1번, 2번은 100% 위약금 다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 해주니까 알린 죽는다고 스스로 상대방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했을 때 얼마입니까? 거기는 잘해봐야 50%. 범위 내에서 뒤에는 또 쓴 비용이 버틴다. 계산도 한번 해봤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만 약간 다르고요. 아래는 정말 다 똑같습니다. 유효기간. 그 밖에 사항도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권리 이전용이 됐건 취득용이 됐건 다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 정도 주의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해서 이제 우리 경영이 나오는데, 경영은 이제 거의 뭐 시험 문제 과목 잘 나오진 않지만 경영의 특징 같은 것을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순수익은 우리는 월급쟁이가 아니죠. 고정돼 있어요? 아니면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비수기, 성수기도 있고 그입니다. 여기다가는 고정성 X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조직적입니까? 아니면 비조직적입니까? 뭐 개론 교수님 다 얘기할 건데 조직적이지 않아요. 도대체 예상을 못해요 그입니다. 전문가도. 그래서 시장은 비조직성.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수요자, 공급자는 고정돼 있어요? 아니면 고정돼 있지 않아요? 고정돼 있지 않아요. 네 번째, 부동산 시장은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복잡하면서도 다양합니다. 단순성 X, 반대말 X 쓰셔야 됩니다. 자, 수요 공급자 옆에다가는 고정성 X고요. 그리고 고객 의사 결정은 아주 변덕도 심합니다. 옥상으로 끌고 가고 싶습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동성을 많이 갖고요. 그 다음에 인사관리 비중이 낮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맨날 부동산만 보신다고, 째려보신다고 아닙니다. 그 부동산을 사는 사람도 사람, 파는 사람도 사람 설득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사관리 비중은 엄청 높아요. 또 내 사무소 고용인 사고 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사람 관리 비중은 엄청 높아요.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7번째, 계획과 통제는 곤란해요? 아니면 쉬워요? 용이성이 아니죠. 또 곤란하죠. 그래서 곤란성 옆에다가 용이성 X. 8번째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경영 이론은 풍부할까요? 아니면 빈곤할까요? 아주 빈곤해요. 여기는 풍부하지 않아요. 게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나 개론 그런 게 최근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는 풍부하지 않아요. 자, 그입니다. 자, 그 밖에 이제 경영 목표도요. 창업기,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하는 발전기, 그리고 확대기라고 해서 이제 아주 잘하는 시기 약간 다를 겁니다. 먼저 창업기에는 망하면 안 되겠죠. 안정성을 추구를 해야 되겠죠. 여기다 경제성 그러면 안 되고요. 그입니다. 두 번째, 중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영업을 잘 하니까 이제 경제성, 신속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죠. 아직도 안정성 그러면 안 되죠. 그입니다. 세 번째는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능률성, 확대기는 능률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도 정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벌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아주 잘하는 시기가 됐으니까. 그럼 이제 앞글자만 따보니까 안정성의 앙, 경제성 할 때 안경을 끼니까 확대기입니다. 능률이 오르네 여기입니다. 그렇게 앞글자를 따놓으시면 좋겠네요. 여기입니다. 그럼 이제 고객의 구매 심리는 시험 문제 많이 냈었고요. 자, 먼저 4번째 단계까지 갈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고객이 주목할 수 있는 단계. AIDA, 아이다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적용됩니다. 모든 판매 활동이 그럽니다. 먼저 주목하는 단계, 신문에다가 내놓고 먼저 주목을 끌 수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interesting라고 해서 이제 AI니까 그러면 흥미를 주목을 끌게 하고 나서 그 물건을 보고 와서 흥미를 좀 느끼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사려는 욕망, 디자이어입니다. 욕망을 이끌어내시고 그 욕망 다음에는 계약서에 사인하게 될 겁니다. 그 4단계를 점검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특징만 간단히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5단계까지 보게 되면 만족. 사고 나서 만족까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괜히 또 후에 느끼게 하지 마시고 그입니다. 그 다음 4번째는 셀링 포인트는 우리 개론 등에서 보셨죠. 뭐 주어형은 당연히 쾌적성, 상업용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수익성, 그 다음에 뭐 공업 같으면 생산 많이, 여기서 나중에 생산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뭐 개론에서 많이 봤을 거고요. 그다음에 셀링 포인트 구분도 자, 이런 것들은 개론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한번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현장으로 안내할 때도 물건을 너무 많이 소개하시면 안 되고요. 다리 아파서 물건 많아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새로운 건물 같으면 좀 낮에 가시면 될 거고, 그리고 좀 오래된 건물 같으면 단점이 많을 거니까 저녁에 가시면 될 거고, 자, 그런 것들은 여기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알 수가 있고요. 뭐 시험 문제에서 크게 내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 의뢰인 특징 분석인데요. 자, 먼저 우유부단형. 결정을 못하게 되면 한 물건만 집중적으로 좀 소개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 가격을 자꾸 의식합니다. 그럼 그 가격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설명을 해줘야죠. 입니다. 여기도 여러 물건 소개하지 마시고 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변 사교요.
아주 말이 많으신 분. 자, 이분은 이제 나중에 중개 활동에서 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는 겁니다. 집에서는 말 못하니까 사무소에서 나와서 한 2시간째, 3시간째 떠들어대시는 분, 그입니다. 말을 막으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침묵 방어요. 아주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풀어주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서류가 필요하네요. 자,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만사 긍정형.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럼 거기도 이제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물건 저 물건 계속 소개해봐야 계속 좋다고만 하니까. 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추려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자신광이요. 너무 자신 넘치는 유형. 이름에서 최민수 유형계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끌고 가야 끌리질 않습니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자기 현시형입니다. 잘난 척 하시는 분. 자, 그런 분도 이제 여기는 나중에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요. 그분들한테도 서식 자체, 자료 자체가 충분한 게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얘기해봐야 믿지도 않을 거니까, 입니다. 8번째, 자기 과장형, 애구수 하나 몰고 와서 아주 별 쇼를 다 하시는 분. 그러면 그만한 지위에 무슨 3억짜리냐 5억짜리를 사시죠. 달러 빚을 얻어와서라도 계약을 할 겁니다. 과장 부분을 역용하시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널리명, 살 생각도 없고요. 살 돈 준비도 안 돼 있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커피만 그냥 마시고 나가시려는 분. 이분도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네방네 말이 좋을 거니까.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고객 가장형입니다. 옆집에서 선글라스 끼고 왔습니다. 정보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째가 이제 클로징인데요. 자, 클로징 유도 기법은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부분 선결법.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먼저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시라는 겁니다. 보증금 5천, 월세 50을 못 맞춥니다. 그러면 보증금 좀 낮추고 월세 낮춰서 계약하시게 하시라는 겁니다. 의사결정 아직 못했다. 그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했다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확인. 보증금 3천 맞죠? 그리고 월세 50 맞죠? 됐죠? 해서 계약을 체결하시라는 겁니다. 확인하시고. 자,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약이 전제된 것처럼 이거 많이 쓰실 겁니다. 도배 날짜 언제 잡을까요? 등기 날짜 언제 잡을까요? 계약이 이미 된 것처럼 해서 계약서 들이대시면 바로 쓰실 겁니다. 클로징을 잘 하셔야 설명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중개보수 빨리 받아요. 옆집에서 다 채갑니다. 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장점, 단점을 잘 비교하시라는 겁니다. 그 집이 왜 좋은지. 비교를 잘 하시면 합시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결과. 이건 과거입니다. 과거 사례를 들여서 부동산이 좋으니까 투자하십시오. 주식보다는, 예금보다는. 그 다음 이제 만족 강조 부분 시점이 미래입니다. 결과의 기억자, 과거의 기억자. 그리고 만족의 미음자, 미래의 미음자입니다. 여기는 미래 시점. 자, 5년 후에는 주식보다는 예금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계약 체결할 수 이쪽에입니다. 그 뒤에 이제 부동산 중개 광고도 우리 개론 등에서 많이 나올 건데요. 특히 이제 노벨티 광고는 누구를 알리는 광고,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를 알리는 광고가 노벨티 광고다. 광고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개 윤리도 먼저 중개 의뢰인 한 사람한테 베푸는 서비스 윤리, 그다음에 조직. 우리 개업 공인주사들끼리 이제 조직적인 윤리, 예의를 지켜야 하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윤리가 바로 여기는 공중윤리. 그리고 고용윤리는 우리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주사 내가 월급 준다고 너무 나중에 하찮게 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도 예의는 지켜야 하죠.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도 이제 자발적인가, 그리고 자율적인가, 국가가 나서는 타율적인가, 그리고 좋은 점을 모은다는 절충적인가. 자, 그런 규제가 있을 거니까 자, 그 정도까지만 참고를. 시험 문제 내본 적은 아예 없을 정도니까 특히 이제 A, I, D, A, 아이다의 원리 이런 부분만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텐션, 주목, 그리고 I, 흥미, 그 다음에 D가 디자이어, 욕망, 그리고 액션, 계약서. 그 후에는 만족까지도 갈 수 있는 아이다스의 원리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에서 이제 여기는 뭐 시험 문제감으로 거의 안 치고는 있으니까요. 참고만 그렇게 간단하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점검하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